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요양병원과 시설입니다. 이 질환이 있는 고령층이 주로 모여 있다 보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고령 환자는 증상이 약해도 전담병원으로 옮기고 돌봄 인력은 확진됐을 때 격리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장 상황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290여) 개의 병상 가운데 230개가 확진자로 찼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합니다. 네, 요즘 오미크론이 포괄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 입퇴원이 이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환자의 3분의 2는 의료진이 없는 요양원에서 확진된 고령자입니다. 또 16%가량은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중증 환자들입니다. 의사가 없는 그리고 간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요양원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효과적으로 그분들을 감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사망자 2,500여 명 가운데 40% 가까이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유행에 가장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자라면 병증 확진자라도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를 하도록 배정 원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요양보호사 실습생을 조기 투입하고 의료진, 요양보호사 간병인의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양성으로 확진된 요양보호사들, 간호사들, 물리치료사들에게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라고 조명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먹는 치료제를 요양시설에 최우선 처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